예, 오늘은 세계 3대 건축 거장 중에 한 명인 미스 반델로에 그리고 그의 역작 중에 하나인 투겐타트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명칭에 대한 발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투겐하트라고 발음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독일어 같은 경우에 D자는 T자로 보통 발음이 되기 때문에 투겐트 하트, 뭐 이걸 줄여서 투겐타트 주택 이렇게 한글로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건축된 시기는 이게 1928년에 의뢰를 받아서 1930년도에 완공이 되고, 이 의뢰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프리츠 그리고 그리트 투겐타트 이 부부거든요. 이 부부가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신부의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대지 땅을 선물로 주셨다. 여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공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설계를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았던 거죠. 주택의 위치는 체코의 브루노라는 도시에 위치를 해 있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산과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가 192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예, 1920년대 중반부터는 미스의 설계 특색이 좀 자리를 잡아간다고 해야 될까? 어떤 자기만의 특색을 띠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릴리 라이히라는 동업자입니다. 그는 보통 인테리어와 가구 설계 등을 담당을 많이 하였고, 1920년대 중반부터 미스 반델로에와 같이 합작하여서 설계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미스는 이렇게 릴리 라이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릴리 라이히가 추구했던 그런 특색을 많이 띠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특색이 뭐냐? 단순함, 어떤 평면의 단순함과 절제된 재료와 색상의 사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 미스의 설계에 어떤 큰 흐름을 띠게 되는 거죠. 릴리 라이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미스는 이제 투겐타트 주택을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들을 또한 설계하고 제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투겐타트 암체어랄까, 브루노 의자, 이렇게 굉장히 지금도 유명한 그런 시리즈의 의자를 제작해서 그 집에 배치를 시켰고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유명 건축가들은 본인이 설계한 주택에 보통 가구류까지도 같이 설계를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왜냐? 자기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주택을 혹은 건축물을 설계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가구가 기성품이야. 기성품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뿐만 아니라 뭐 등이랄까, 어떤 뭐 문손잡이랄까, 이런 것 또한 다 설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주택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에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도 1928년에서 29년 사이에 이제 지어진 건축이고, 1928년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의뢰를 받고 이제 그것을 구상하던 때에 이 투겐타트 주택을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했던 거죠. 두 프로젝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축물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면부터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 수평선을 강조하는 어떤 슬라브 라인이랄까, 거기에 이제 미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십자형 단면의 기둥, 그리고 뭐 외벽 유리의 사용,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외벽 유리의 사용, 그리고 뭐 절제된 색상과 절제된 자재, 이 정도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입니다. 예. 도로에 위치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사지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레벨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뒤에서 이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면, 시공 비용을 고려하지 말고 설계를 해달라라고 했던 결과가 이제 동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죠. 르꼬르비제의 역작 중 하나인 빌라 사보아. 그거는 이제 1928년도에 시공이 완료됐는데 빌라 사보아의 거의 10배 수준의 건축 비용을 자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자재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재, 칸막이 벽을 이루는 그런 목재들은
마카사르 에보니라는 그런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음향계에서 기타랄까 악기를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자재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뭐 트레버틴 이런 고급 자재들을 아낌없이 사용을 했고, 벽체는 이제 오닉스라는 그런 석재를, 굉장히 고가의 석재를 아낌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어떤 전동식 창호, 거기에 심지어는 이제 온습도 분무되는 형식으로 습도까지 맞춰주는 공기 조화 시스템까지도 구비가 됐다는 것을 보면은 비용이 높은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 투겐타트 주택은 국제주의적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쐐기를 박는 그런 그의 걸작이었고요. 이제 도면과 사진을 곁들여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표시된 부분이 이제 투겐다트 빌라, 투겐다트 하우스의 모습이고요. 총 3개층짜리 주택이에요. 3개층짜리 주택이고 1층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이쪽이에요. 이 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바로 투겐다트 주택의 정면도입니다. 심플하고 뭐 평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뭐 봐요. 이렇게 보통 이런 식의 주택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1930년에 이런 주택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3층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 3층으로 진입을 하는 이 주 공간, 이쪽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별도 계단이 또 하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계단의 모습. 예. 이렇게 보고 이제 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예, 진입층입니다. 보통 3개층이니까 3층으로 표현을 할게요. 3이 1층으로 3층이 될 거예요. 근데 도로에서 보면은 그 도로의 접합면이 되기 때문에 같은 레벨입니다. 도로하고는 보통 이제 메스가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자, 이쪽은 침실이 보통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다 주인 침실, 부모님 침실, 아이들 침실, 손님 침실, 뭐 이런 서비스 공간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다 외부입니다. 외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벤치가 있고, 여기 무슨 파고라 같은 부분이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계단실이에요. 계단실. 이 계단실로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3층에는 특이하게도 진입로 그리고 각종 침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현관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통 현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차고예요. 이 부분이 이제 차가 일로 들어오는 차고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운전기사분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침실이나 이런 공간이고,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 문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쪽에는 위치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쪽이 이제 들어오는 동선이고, 시선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시선은 이렇게 뚫려 있고, 이 부분이 창의 프레임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바깥 부분에 그런 경치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과 동선은 분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층이에요. 2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이 계단실로 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아래층으로.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다 오픈을 해놨어요. 크게 오픈을 해놓고 이렇게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파티션을 설치해가지고 공간을 구분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르는 공간, 유기적인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피아노 있는 공간, 서재 공간, 이렇게 리빙룸 공간, 다이닝룸 공간 이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선이.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윈터가든 공간이에요. 윈터가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식물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곳이고, 2층도 아래층도 공간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인의 공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하인들의 공간이에요. 아까 위층은 여기가 이제 운전기사 분의 공간이었다면 이 부분은 이제 메이드라고 할 수 있죠. 집안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침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욕실도 있을 거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배선대가 있는 조리실의 공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계단이 다 있어요. 이쪽 부분에 계단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운전기사분이나 어떤 메이드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쪽 동선으로, 상하 동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이 주인 공간은 이 계단, 이 메인 계단을 통해서 위아래층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이제 골뱅이 계단이라고 하죠. 이 계단은 이제 1층 어떤 와인셀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수직 동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1층 마당 정원으로 내려가는 동선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유리예요. 이렇게 디귿자 부분은 다 유리이기 때문에 이 거실에서 이 바깥 풍경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위해서 공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공적인 공간을 2층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면도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면도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진입구, 이쪽이 이제 도로였죠. 외부 도로였고, 2층이 이제 3층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을 내려오면 이쪽은 이제 거실이 되는 거죠. 리빙룸, 뭐 다이닝룸, 서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공간. 그럼 이쪽은 여기 공적인 공간이고,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에요. 누구의? 주인의 사적인 공간. 여기 이제 침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외부 공간이었죠. 외부 테라스의 공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조금 모순인 부분이 있어요. 왜 모순이냐? 3층은 이제 손님이 이제 이 공적인 부분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여기에 뭐 서재나 피아노도 있고, 공적인 공간을 굉장히 넓게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살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손님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많이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모두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메인 엔트랜스는 이쪽이란 말이죠. 3층에, 여기가 3층, 2층. 메인 엔트랜스는 이쪽인데, 이 공적인 공간으로 내려가는 길은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이제 하인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로 굳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쪽은 다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것도 무려 침실이에요. 주인의 침실, 아이들의 침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미스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 같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2층을 공적인 공간으로 해야만 한다. 왜냐? 여기 정원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더 원경의 거리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테라스를 반드시 위치를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다고 3층을 공적인 공간으로 하자니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내려다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정원을 보면서 같이 파티를 하고, 뭐 굳이 손님들이 오지 않더라도 이런 주인들이 어떤 거실이나 서재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정원을 보면서 이렇게 느긋한 시간을 즐기길 원하는 것을 의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층에는 어쩔 수 없이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했을 거고, 2층에 공적인 공간을 넓게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스는 반드시 여기에 테라스를 놔서 이제 사적으로 먼 경치를 감상을 하고, 2층에는 공적인 공간을 놔서 이런 어떤 1층으로의 진입 동선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이런 정원도 잘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스가 풀었던 방법이 이거예요. 자, 어쩔 수 없어. 일로 들어와야 돼. 일로 들어와야 하지만 사적인 공간은 뭐 좀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은 문으로 막혀 있어요. 파티션으로 다 이렇게 문과 파티션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더라도 이 현관에서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끔 동선을 그렇게 의도를 한 거죠. 자, 종합하자면 이런 경사에 있는 곳에다가 주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층에 대한 용도를 분명히 나눌 수밖에 없었고, 미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제 조건, 어떤 시야적인 것, 프라이빗한 것, 그런 전제 조건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라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그렇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건축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어떤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를 하면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한 층에서도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면과 단면, 이렇게 도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보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면입니다. 여기 좀 잘려 있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런 시각적 프레임의 역할을 하면서 진입하면서 저 원거리에 브루노 시내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창이에요. 여기 이 부분의 창인데 반투명 유리로 이제 그 안쪽을 볼 수 없게끔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확보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원형을 돌아서 이쪽이 이제 주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진입구에 3층에 반 원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엔트랜스라는 것을 이렇게 유도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바로 내려가게끔 동선을 바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 바닥은 트래버틴 그런 석재로 설치를 했고 약간 우윳빛하고 약간 청색 그런 계열이 나는 그런 트래버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어의 디테일입니다. 도어는 이런 벽과 같이 같은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닫혔을 경우에도 벽과 일체화가 될 수 있게끔, 물론 도어의 폭이 이런 벽의 폭보다 더 커서 그런 여기가 도어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비율을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그 MR20라는 그 미스 반델로에와 릴리 라이가 제작한 가구입니다. MR20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10이 있고 MR20가 있어요. MR10은 이 팔걸이가 없고 MR20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데, 이 원호랄까 이런 비율이랄까 이런 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건 화장실이고요. 채광이 굉장히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제 제품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 재질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대비가 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여기 보면은 이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십자형 단면에 번쩍번쩍한 크롬 기둥이 이렇게 딱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대한 모습이고요. 이 디테일 굉장히 볼만해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기둥만을 딱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고, 이런 계단실의 중심점이 되는 그런 부분에 기둥을 설치한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좀 멋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석재 굉장히 딱 봐도 고급스럽죠. 걸레바지까지 이렇게 동일 재질로 설치한 게 단가가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미스 반델로에는 아버지가 석공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릴 때 석공 일로 그의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석재에 대한 디테일은 아마 3대 거장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 부분 실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크롬 기둥이 10줄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2층에서 본 정원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층에서 주인이 뭔가 휴식을 할 때 아니면은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할 때 이 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3층에선 이 뷰가 나오지 않습니다. 2층에서 이 정원의 뷰가 나오기 때문에 그가 공적인 공간을 2층으로 확정했던 데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실내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기둥을 강조한 그런 모습. 이 커튼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2층은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듯이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을 설치해서 부분 이렇게 좀 막고 혹은 필요할 땐 열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사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이 벽체, 오닉스 벽체라고 해가지고 마노라고 하죠. 줄마노라고 해서, 마노라는 뜻은 말의 뇌를 뜻해요. 말의 뇌가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줄무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노라고도 하고 오닉스 석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싼 자재이고요. 이쪽 나무도 굉장히 비싼 자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사 재질, 예, 마카사 에보니 약간 굉장히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데 이 밝은 색과 대비돼 가지고 굉장히 무게를 잡아주고 대비가 잘 되는 그런 색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진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이닝 룸이고 테이블도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토르소 반델로의 그 동업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한 그런 토르소 제품이고요. 근데 이런 거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바로 윈터 가든입니다. 네, 윈터 가든. 그래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창으로 해가지고 안에서는 이 윈터 가든의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바깥 자연의 식물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아마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했던 마카사 에보니 제품인데 이제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바닥에 크림색과 굉장히 잘 대조가 돼가지고 서재 부분이고 다이닝룸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동측 인면입니다. 동측 인면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 도로면이 될 거고요.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별도의 계단이 또 이쪽에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윈터 가든이 바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면으로 벽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 유리로 해가지고 위계를 만들어냈어요. 유리로 하고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윗벽 라인하고 이 유리벽 라인하고 위계를 둬서 이 윗벽 라인이 멀리서 봤을 땐 더 강조돼서 보일 수 있게끔 의도를 한 것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원에서 본 모습이고요. 참고로 여기 이제 어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닝이 나오게 할 수 있고 이 유리창은 전동으로 이제 다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유리를 전동으로 내리면 이 아래로 유리가 쭉 내려가서 이 2층이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 됩니다. 이 모형에서 보시면 이 뒤쪽으로 진입해서 이 앞으로 해서 테라스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테라스 공간이고 이쪽은 이제 아이들 방, 이쪽은 주인 방 해가지고 주인의 공간, 주인의 메스라고 볼 수 있고 이 왼쪽은 차고와 운전기사의 방이 있는 거고 아래쪽은 메이드의 방 그리고 주방 정도가 위치를 하고 이 2층의 이 부분은 거실과 다이닝룸과 뭐 서재 이런 식으로 공적인 흐르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아래 정원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1층은 각종 기계실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투겐타트 주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놀라움은 1900년대 이제 초반 이 시기가 바로 이제 건축의 이제 모더니즘, 그 현대화가 되던 그런 과도기였거든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그 돌을 쌓아서 조적식으로 만드는 게 주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자재의 발달이죠. 철제와 콘크리트 등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자유로운 인면과 자유로운 평면들 이런 자유로운 설계 방식이 한창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이런 자재의 특성을 살려서 그걸 이제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올해 완공됐더라도 세련된 주택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투겐다트 주택이 무려 한 90년 전에 지어졌다는 걸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도 굉장히 놀라운 건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건축가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